방송 시작했고요. 들어오시면 되고, 녹화도 시작했고. 자, 11번, 15번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거랑 크게 다른 게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자식이 부모를 상속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뭘 쓰면 돼요? extends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extends. 자, 여기다가 쓸까? extends. 그렇죠? 다음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법 하고 있네요. 그렇죠? 슈퍼가 되겠죠. 슈퍼. 자, 다음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어떤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 건가요? 오, 오셨다. 고생했어요. 20분 걸렸네. 자, 지금 13번 풀고 있어요. 오브젝트의 어떤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 건가요? 자, 여기 써져 있네요. 저 오버라이드. 자, 오브젝트의 to 스트링을 재정의한 거죠. 자, 오브젝트의 to 스트링을 어떤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거예요. 어떤 클래스인지는 안 나오네. 뭔가 알림이 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현재 송출 중인 유튜브 채널의 채팅 소스로 화면에 추가할 수 있어. 아, 아니구나. 유튜브는 현재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지 않대. 혹시 지금 유튜브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왜 그런 무서운 오류를 띄워? 자, 부모 클래스의 say hi 메서드를 자식에서 호출하려면 이거 너무 쉽다, 그쵸? 그냥 슈퍼,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그쵸? 슈퍼 점 say hi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다 써놨네, 그쵸? 다 써놓고 say hi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다음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자, 부모가 생성자 규칙이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로는 부모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parent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parent 의미인 슈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규칙을 이제 꼭 써도 되고 이렇게 써서 바꿔도 되고 나는 그냥 부모를 10으로 초기 값을 할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그러면 오류가 해결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여기 오류 발생 코드에 슈퍼를 호출한다. 그쵸? 자식 생성자의 맨 상단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 이유는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 객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식이 만들어 놓은 기본 생성자로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얘가 위에 있고 그렇죠? 얘가 밑에 있으면 더 좋겠다. 자, 요거 선생님 근데 저희 책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 자세히 안 다루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루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쟤 왜 저래? 돈 내라고 하는데. 자, 그냥 이제 설명 말로 해볼게요. 이 자식이 부모 걸 가져오면 자식만 객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업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식이 객체가 될 때 부모를 포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오류들이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냥 규칙이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규칙대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16번에서 20번 서술형이네였죠? P에 대한 출력 결과를 생각하래요. 자, P. 지금 현재 펄슨에 P를 출력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펄슨은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브젝트의 toString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의 toString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렇죠? 타입을 쓰고 그다음에 as를 쓰고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해시코드라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현재 펄슨의 패키지가 없으니까 그냥 펄슨 at 해시코드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재정의하면 재정의한 것으로 바뀌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자, 펄슨 테스트에서 펄슨을 객체로 만들어서 toString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게 정답. 자, 오버라이드와 오버로드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형성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다형성의 일부로. 다형성은 어떤 뜻이다? 자, 하나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 불러요. 자,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오버로드는 한 개의 메서드 이름으로 4개 변수가 다른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오버로드는 오버되었다. 말 그대로 여러 개다. 이 뜻이었죠. 오버로드는 여러분들 중요한 말 여러 개라는 뜻이었죠. 여러 개.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였죠. 자,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딩 똑같아요. 그렇죠?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하는 걸 얘기해요. 자,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것 오버라이드 해당이 돼요. 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데 자식이 재정의해서 우선순위를 갖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역할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거죠. 그렇죠? 부모 것도 있고 자식 것도 있고. 다양성의 일부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100점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선생님 왜 하시는 거예요? 면접 대비였죠?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객체의 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나중에 배워볼 건데 객체 지향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get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 어떤 정보를 반환하나요? 클래스 이름을 문자열로 반환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예측하세요. 자, 지금 this래요. 그렇죠? 자, 프린트를 실행했나? 지금 child의 프린트를 실행했네요. 그렇죠? child의 프린트. child의 프린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child의 프린트 기준으로.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내 name. 여기에 자식이 뜨겠네요. 그렇죠? 자식. 다음에 자, 슈퍼는 내 위, 상위, 건너편. 그죠? 내 건너편의 내임. 그래서 부모가 출력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라인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라인갱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도 라인갱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자식 출력하고 띄우고 부모 출력하고 띄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답이겠네요. 지금 현재 콘솔창에 출력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지금 ln. 요게 지금 엔터를 얘기해요. 엔터. 요거는 엔터를 얘기하죠. 그죠? 엔터. 라인 개행. 라인을 개행하겠다. 한 칸 띄우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만든 이유는, 자, 요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본 설계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클래스들도 제공하죠. 그죠? 어떤 거? 유용한 메서드. 어떤 거? toString이랑 equals가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배워볼 건데, 자, 오늘 자, 모든 객체의 부모라서요. 모든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요거 오늘 배워볼 타입의 다양성입니다. 오브젝트 변수가 참조 가능해요.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면 정답인데, 요건 오늘 배워볼 거니까 모르겠죠, 그쵸? 자, 오늘 배울 거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정호 씨는 알고 대답을 했죠. 근데 다르게 썼어. 정호 씨는 어떻게 썼죠? 그렇죠. 자바는 다양한 객체를 동일한 타입의 부모 타입으로 참조할 수 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죠. 타입의 설계를. 자, 이렇게 두 가지.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가 유연성,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자, 유연성. 자, 우리 아까 다양성 얘기할 때, 자, 오버로드, 오버라이드 다양성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것. 이거는 뭐예요? 유연한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컴퓨터는 생각하지 못해. 컴퓨터는 무조건 이름이 달라야 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개의 이름인데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연해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설계한 것이 다양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버로드,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배워볼 타입의 다양성.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자, 요거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 넘어갈게요. 자, 중급 문제. 중급 문제. 든든. 자, 지금 페어런츠에서 네임을 출력하고 있는 쇼예요. 지금 현재는 페어런츠는 부모 이렇게 출력하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 친구는 페어런츠는 부모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child에서 또 show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this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this.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여기도 어떻게 해요? this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도 뭐라고 써져요? child는 자식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문제는 이게 아닐 거야. 그렇죠? 이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누가 호출되냐일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누가 호출 볼게요. 자, 지금 객체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child로 만들었어요. child.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child의 show를 호출했으니까 child의 show를 호출한 거죠. child의 show를.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child의 show를. 자, 그 다음에 C의 name을 호출하고 있네요. 자식이 호출되겠네요. 그렇죠? 자식이 호출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child의 name을 호출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자식이 부모 것을 다 재정의하고 있어서 재정의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자, 만약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게 없다. 자, 없다. 그러면 이때 누가 출력이 돼요? 자, 없다고 치면 문제. 그럼 부모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정답은 뭐예요? child는 부모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도 없다. 자, 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호출돼요? 자, 이 친구 show가 호출이 되겠네요. 그럼 parents 부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가 호출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지워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답. 자, 슈퍼키워드를 사용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show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하는 코드. 자식에서 부모를 그대로 호출하래요. 자식에서 부모를 그대로 호출하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부모의 show를 그렇죠? 그대로 호출하면 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으로 재정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인텔리제이로 자동 완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기본 값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내 걸 호출하면 부모께 바로 호출되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답은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가 쓰죠, 뭐 그렇죠? 자, 다음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봅시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 번 설명하래. 그렇죠? 설명. 부모가 생성자를 부모의 생성자 규칙이 존재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호출하지 않아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면 자, 자식은 부모의 생성자를 무조건 호출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풀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면접관이 물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식은 부모의 생성자를 무조건 호출해야 되죠. 기본 생성자 호출로는 바뀐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명시적이라는 거는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부모 생성자의 위치는 어디다? 자식의 맨 위로 자식보다 먼저 생성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쓰면 바로 자,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지식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알고 끝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1 더하기 1을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안 알려준대요. 그쵸?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안 알려주고 알 때까지 두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야 외워. 1 곱하기 1은 1이야 외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지식을 특히 프로그래머한테 엄청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쓴다는 거는. 그렇죠? 자, 요게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중 자바 클래스의 구조로 맞는 설명. 자,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한다. 맞죠? 그쵸? 자식 클래스는 부모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프라이빗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 내부. 제가 부모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다고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쵸? 자, 생성자에서 슈퍼 호출은 생략 가능하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거 지금 디폴트 생성자죠. 그렇죠? 지금 말이 빠졌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인데, 생성자에서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 그렇죠? 이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슈퍼죠. 그렇죠? 호출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고, 그렇죠? 자, 그냥 생성자는 생략 가능해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뭐만? 기본 생성자만. 그렇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기본 생성자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생성자. 자, 슈퍼 키워드는 정적 메서드 안에서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개예요. 자, 정적이다. 요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는 독립체예요.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메서드는 독립체입니다. 독립체. 그래서 이 친구랑 필드는 관련이 없어요. 자,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클래스 A라는 친구가 있고요. 자, 여기서 int A가 있고 int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스태틱이 붙었어요. 자, 이 친구는 new A의 객체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고, 자, 이 친구는 그냥 독립적인 자료예요. 독립적인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객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메서드에다 해당해요. 자, 내가 스태틱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수업을 해드릴게요. 스태틱.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메인 메서드 같이 했죠? 자, 퍼블릭. 지금 메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퍼블릭 스태틱 void 메인이죠. 그쵸?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2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 이 sum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new a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스태틱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this.a를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플러스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독립체예요. 관련이 없어 A랑. 그냥 이름만 빌려 쓴 거예요. 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도 객체 생성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this를 접근할 수 없어요. this라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인데 A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없어요. this는 뭐예요? 필드 접근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럼 this가 안 되면 슈퍼가 되나요? 슈퍼 당연히 안 되죠. 그쵸? 당연히 슈퍼가 불가능하겠죠. 그쵸? 슈퍼도 불가능합니다. 슈퍼라는 건 뭐예요? 이 친구가 상속받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슈퍼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놓을까요? 슈퍼점 toString 이렇게 써였죠?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쵸? 여기든 가능하고, 그쵸? 자, 우리 지영 씨도 계속 이렇게 했고, 그쵸? 3번인가 4번을 이렇게 했고, 자, 우리 현태 씨도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겠어요? 얘는 독립체고 A와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일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this나 슈퍼는 할 수 없어요. A를 쓰고 싶다. 그러면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객체로 만들면 쓸 수 있겠죠? 나랑 별개니까 별개인 것처럼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this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였죠? A의 A는 그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하죠. 그쵸? A.A가 되겠죠. A.A. 이거는 가능하죠. 그쵸? 자, 이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은 다 독립적이다. 얘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관련이 없어. 자, 그러면 이 B. 자, 이 B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this.b라고 해요. 가능은 한데 JVM,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디버거가 바꿔요, 코드를. 어떻게 바꾸냐면 A.B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B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야 돼요. this가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디버거가 야, 너 지금 필드 접근자로 B를 접근했는데 너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오류가 뜰 거, 오류가 아니라 경고가 뜰 거예요. 경고가 뜨는데 쓰기는 해. 하지만 디버거가 실제적으로 컴파일하면서 문서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A.B로 이렇게 this가 A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써요. 자, 그래서 this를 쓰면 안 되었죠?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능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불가능 이렇게 쓰세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헷갈려.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저는 헷갈리긴 하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열고 소심하게 그렇죠? 디버거가 바꿔주면 이렇게 쓰세요. 점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태틱 수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오류를 내서 스태틱이라고 써지면 우리가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언제 컴파일러가 이 친구를 쭉 정확히는 클래스 로더가 쭉 분석하면서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네 하면 얘를 데이터로 만든다고요. 그때 이 친구의 이름들이 클래스 변수인 이유는 그냥 이름을 빌려와서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어떤 기준으로 두 객체를 비교하나요? 오브젝트는 기본값이죠, 그쵸? 자, 상속받은 자식의 필드를 모르기 때문에 주소가 같은 것만 확인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재정의를 한다는 거는 주소가 같은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필드가 같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사람 기준에서 같다는 의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컴퓨터 의미, 이거는 사람. 기본값이 왜 이런 이유는 뭐다? 자식이 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식의 필드를 알아야 내가 자식 필드들을 비교해 줄 거 아니야. 재정의 할 때까지는 모르죠, 그렇죠? 받아서 재정의 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자, 다음 코드는 컴파일은 되지만 출력이 이상하대. 왜 출력이 이상한가 볼까? 이상할 거가 없는데, 그쵸?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북의 타이틀은 자바라고 출력했으면 좋겠다가 이상하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재정의하면 되겠죠, 그쵸? toString을 재정의하면 되겠죠?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재정의하는 코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정의하면 되죠, 그쵸? public string to string.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메서드가 아직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매개 변수 죄송해요. 반환하는 타입을 쓰면 무조건 반환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지금 toString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자열로 객체 정보를 출력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이 지금 문자열로 이 뜻이었죠? 지금 이게 한국말로 하면 to가 로잖아요. 그렇죠? 문자열로 이 뜻이었죠?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죠. 그러게 해서 반환을 string 이렇게 써놓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반환하고 싶지 않다면 void 이렇게 하면 얘는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얘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override까지 쓰면 좋겠죠? override 이렇게까지 쓰고 여기다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북이죠? 북입니다, 나는. 자, 북입니다. 북에 타이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타이틀은 this.title이에요.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정답을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정답이 다 있는 채로 드렸어요.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어. 그쵸? 보면 정답이 다 있어.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서 클래스명 해시 코드가 출력됩니다. toString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정답이. 받아 쓰지 마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사용하는 이유. 자, 부모 것을 재정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방지하기 위한 건 뭐예요? 아니면 오류가 뜨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 친구를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라 하고, 어노테이션은 컴파일 시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렇죠? 맞으면 안 생기고, 아니면 오류가 생기고. 자,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다음 클래스에서 슈퍼점 네임을 사용하면 어떤 값을 출력할까? 자, 부모겠죠. 그렇죠? 아까 했던 문제의 연장선이네. 했죠? 부모. 자, 부모. 그렇죠? 자, 다음은 상속관계에서 생성자 호출을 묻는 코드입니다. 자, 이거 문제 되게 좋아요. 자, 이거 문제 되게 좋아요. 자, 지금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쓸 거야. 자, 이 문제는 뭐냐면 B를 객체로 만들 건데, 자, B를 객체로 만들 건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호출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코드를 볼게요. 자, A는 생성자에 A 생성자 이렇게 써져 있고, B는 B에 B 생성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이렇게 쓸 거였죠? B가 호출되고 A가 호출되니까 여기에 B 생성자 출력되고, 그 다음에 라인 개행하고 A 생성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B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부터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부모부터. 그럼 코드로 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슈퍼가 생략돼 있어요. 자, 요게 생략이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퍼가 생략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얘는 부모가 없는데 누구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슈퍼는 누구를 얘기해요? A를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는 누구를 얘기해요? 오브젝트를 얘기해요. 자, 오브젝트. 그래서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오브젝트의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재정의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볼게요, 코드를. 자, B가 끝나기 전에 슈퍼부터 실행이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엔 좀 되라. 됐다. 자, 지금 내가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호출돼요? 이렇게 호출돼요. 자, 그리고 내가 종료되기 전에 처음으로 누구 호출해요? 슈퍼를 호출해요. 슈퍼는 누구예요? 자, 이 친구를 얘기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누구를 호출해요? 슈퍼를 호출해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오브젝트가 돼요. 이 친구는 오브젝트가 되죠. new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누가 실행돼요? A 생성자 이 코드가 실행되고 종료가 돼요. 자, 이 친구는 종료가 될 때까지 이 다음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먼저 실행돼요? 이 친구가 먼저 실행돼요. 자, 이 친구가 먼저 실행돼요. 그 다음에 종료가 돼요. 자, 코드 종료됐죠? 그럼 누가 실행돼요? B 생성자 이렇게 돼요. B 생성자가 두 번째로 실행돼요. 네, 정답은 A 생성자가 먼저 출력이 되고 B 생성자가 그 다음에 출력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호 씨가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예제를 자, C까지 만들었어. 자, C. 그쵸? 정호 씨가 한 거 맞아요? 지영 씨가 했나? 이렇게 했어. 자, 누가 했는데 A, B, C까지 했는데 누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 C가 되겠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A, B, C가 되겠죠. 그쵸? A, B, C. 순서는 항상 뭐부터? 부모부터. 부모, 자식, 자식. 그쵸? 나의 조상, 조상, 조상. 이런 식으로.
자, 슈퍼와 디스는 모두 생성자에서 사용됩니다. 두 메서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아래 코드에서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자, 요거. 자,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요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자, 지금 A가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대요. 자, B가 있는데 this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 B는 나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걸 누구로 바꿀 수 있다? B라고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B가 실행이 되면, 또다시 B가 실행이 되죠? 그럼 되돌아와. 또 B가 실행이 되고, 또 B가 실행이 되고, B가 실행이 되고, 또 되돌아와. 또 B가 실행이 되고, B가 실행.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재기 현상이라 불러요. 자, 재기 현상. 재기 현상은 뭐예요? 계속 나를 호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냐면 거울의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거울이 나를 비추겠죠? 나를 이렇게 비췄어. 자, 그럼 이 거울을 반대쪽에서도 나를 비출 거야. 그럼 반대쪽 거울이 또 나를 비추겠죠? 또 여긴 또 어떻게 돼요? 반대쪽 거울이 날 비추겠죠? 반대쪽 거울이 날 비추고, 반대쪽 거울이 날 비추고, 그럼 여러분들 거울 안에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이잖아요. 자, 이때 촬영 중인 거를 또다시 비춰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확대할 방법이 일단 이렇게 보자. 자, 지금 보면 내가 날 비추고 내가 날 비추고 내가 날 비추고 계속 복제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쵸? 어느 순간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복제가 되면서 오류가 돼요. 자, 이걸 뭐예요? 무한 재기 오류라 부릅니다. 그쵸? 자, 내가 나를 호출해서 B의 기본 생성자가 B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그쵸? 자신을 호출해서 무한 재기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습 자바 문제 요거 5개 있는데 요거 어려워요. 자, 어려워서 요거는 지금 말고 수업하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있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쉬었다 와서 언제까지? 15분간 40분에